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많이 춥습니다. 역시 날씨가 어제 오늘 내일까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주는 대대적인 시국선언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약 150만 명이 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병원 경영 예약 시스템을 개발하여 삼성 서울병원과 서울대학 병원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요즘 핫한 기업 브로더 CNS 차두선 대표님을 초청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어떻게 많이 힘드셨죠? 제가 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네, 와서 여러 군데 지인들을 만나고 네. 그래서 좀 바쁘게 보냈고 네. 네, 아무튼 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SNS 타임즈 초청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차두선 대표님께서는 한국대학교 항공전자공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1994년부터 삼보정보통신기술연구소를 시작으로 브리지텍, 한일네트워크스까지 21년째 콜센터 산업을 위해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013년도부터 현재 브로더 CNS를 창업하여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시청자에게 본인 소개 및 기업 소개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브로더 CNS의 대표를 맡고 있는 차두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브로더 CNS는 콜센터 구축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업입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그 분야, 여러 콜센터 분야 중에서도 의료 경영 쪽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대한병원 행정관리자협회의 회원으로도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 경영 CEO 아카데미에서 병원 의료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좀 하고 있고, 네. 그리고 BIC라고 해서 그 빅데이터 IoT, 네. 클라우드 미니 클러스터의 운영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여러 사회적인 부분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기업, 지금 브로더 CNS는 어떤 기업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브로더 CNS는 콜센터를 쉽게 말해서 구축하고, 네네. 그리고 그거를 또 서비스 해주는, 네.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네네. 보통 우리가 IPCC라고 하는 콜센터, 네. 교환기 CTI, IVR, 록치, 그 다음에 상담, CRM, 그런 콜센터 시스템, 네, 시스템 이런 쪽을 구축하는 비즈니스. 대표적인 고객이 위메프 같은 고객, 한 1100석 정도 되는데요. 네네. 거기에 전체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예, 그리고 뭐 최근에 저희가 삼성 서울병원의 네. 전체 콜센터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다 구축한다든가, 그리고 서울대병원 이런 구축형 비즈니스를 또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면서, 네네. 또 하나는 중소규모의 기업들을, 네네. 위한 콜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그래서 비싼 장비를 아주, 네. 저렴하게 임대형으로 쓰는 그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까 현재 지금 150여 개의 고객사를 갖고 계시는데, 네. 이 고객사들에 대해서 어떤 부류의 고객사들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저희 고객분들은 그 분야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네네. 그래서 쇼핑 분야에서는 위메프라고 하는 고객이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네네. 그리고 뭐 아웃소싱 기업에서는 뭐 KTCS, 네. 그리고 뭐 제조, 패션, 그다음에 IT, 네. 뭐 제약, 의료, 뭐 공공 이런 아주 다양한 많네요. 고객들이 좀 많고요. 저희 또 장점이라고 하면 글로벌 기업들이 좀 많이 있고, 글로벌 기업들의 특징이, 네. 자산을 취득하기보다는 어떤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들 굉장히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뭐 한국 MSD나 존슨앤존슨 뭐 이런, 그리고 3M 뭐 이런 뭐 후지제록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저희 제품들을 현재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왔는데 이따 가면 또 뭐 자세히 말씀드려요. 제가 요즘에 그 지금 SK 클라우드 서비스 금년 12월 말까지 중지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를 네. 어떤 뭐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클라우드 서비스도 워낙 이제 분야가 좀 다 여러 분야가 있고요. 네네. 그게 콜센터 클라우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콜센터는 아닌 것 같고 네. 아마 우리 이제 소비자들이 네. 자기의 주소나 사진이나 이것들을 네. 용량이 작으니까 클라우드에 올렸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린다고 12월 말까지 네. 문자가 오는 것 같아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제 사업을 2014년부터 지금 한 3년? 이제 3년이 넘었고 4년 차에 네네, 접어들었습니다. 예, 접어들었는데 그동안의 매출은 어땠나요? 저희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로 이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네. 매출 규모가 뭐 다른 일반 기업에 비해서 SI를 하는 그런 기업에 비해서는 이제 크지는 않지만 설립 첫 해부터 좀 이익이 나는 그런 이익이 나서 매년 이익이 나는 그런 구조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기반은 이제 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서비스와 구축을 적절히 섞어서 50대 50 정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데 구축보다는 그거를 이용해서 임대료를 내는 게 네. 훨씬 더 유리하다 보면 네.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센터들이 각 지자체들이 센터들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20석에 뭐 작게는 10석 미만부터 많게는 한 400석까지 갖고 있지만 네. 지금 각 지자체들이 보면은 20에서 한 30석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런 데들도 어떻게 구축을 안 하고 이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굉장히 저렴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들 지금 현재도 클라우드를 많이들 지자체들은 이미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계시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가 혹시 하고 계시나요? 지금 뭐 KT에서도 그런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데가 있고 많은 지자체들이 현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100%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니고 뭐 상담 CRM이라거나 어플리케이션 부분은 구축형. 그러면 그래서 비용 약간 부분이 네. 구축과 이 클라우드 렌탈 이용 서비스를 임대 서비스를 쓰면은 네.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실제로 이제 소규모 지금 뭐 10석 미만 또는 네네. 뭐 20석 미만인 경우에는 네. 비용 절감 효과를 보통 논할 때 한 5년 정도를 계산합니다. 네네. 5년을 놓고서 네. 총 초기 투자비가 얼마냐, 네. 월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냐, 네네. 1년 이후에는 이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 운영 요원이 들어가고, 네. 전산실을 갖춰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을 총 비용으로 따졌을 때 약 한 30%에서 35%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5년을 유지했을 5년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럼 연간 30%? 아니요. 총 전체? 5년 동안 유지된다고 할 때, 네. 보통 뭐, 투자비가 1억이 장비가 투자가 되면 5년을 유지하면 한 1.6억 정도의 총 투자비가 실제로는 5년 들어갈 동안 건데. 유지보수 비용도 들어가고, 일부 개발 인건비도 좀 들어가고 네네. 하는데, 그거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용한다고 할 때는 1.2억 이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30% 그렇게 되면 정도 절감효과 30% 있다. 정도는 총 5년으로 계산했을 네네. 때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보통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사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네. 이 절감 효과는 상당히 많겠네, 그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글로벌 트렌드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많은 이제 고객들이 기업들이 많이 클라우드 선호하겠네요. 네네. 어쨌든 이게 지금은 원가 베이스가 상당히 높아서 이런 구축형보다는 어떤 임대 렌탈형으로 쓴다 하면 사실은 30% 절약한다는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죠. 예,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네. 그 초기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 그렇죠,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많이들 선호하시죠. 자, 사업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주로 이제 하셨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고 지금 그게 지금 현재 사업하는 일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 네. 그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94년도 12월에 정확히 삼보그룹 공채 1기로 네네.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삼보정보통신이라고 하는 IT 기업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기술연구소에 입사를 해서 네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일들은 뭐 요즘
뭐 금융권에 들어가는 텔레뱅킹 시스템, 네네. 그다음에 통신 관련돼 네.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뭐 통합 UMS 메시징 시스템, 그리고 CRM 솔루션 네. 등등 이러한 콜센터 쪽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던 일들을 했었고요. 네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브리스텍이나 또는 한일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좀 사업 쪽으로 전향을 해서 영업과 기술과 개발을 전체적으로 전체를 이제 맡으면서 이제 영업의 길로 이제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좀 충분히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기술 개발에서 이제 대표를 맡으시면서 어떤 영업까지 지금 다양하게 지금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제가 앞에서 했던 이제 병원 경영 또는 병원 예약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시작한 거는 어떤 이런 솔루션 개발, 네. 콜센터 쪽에 어떤 이런 쪽으로 처음에 하고, 지금 현재 사업은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사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이러한 개발 기술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을 바탕으로 경험을 하고 있어서 네네. 그 고객들을 만났을 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를 굳이 제가 뭐 내부의 뭐 연구소의 직원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고객들과 뭐 빠르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게 또 그런 장점이죠. 큰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자, 지금 대한민국의 콜센터 서비스가 시스템 또는 서비스가 지금 상당히 발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느끼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콜센터 서비스가 봤을 때 네. 지금 아마 다른 나라에도 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수준까지 왔나요, 혹시? 좀 냉정히 말씀을 드리면 네. 유저 인터페이스 쪽이 화려한 그러한 솔루션들, 네. 즉 웹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솔루션들, 응용 어플리케이션 쪽은 네. 굉장히 우리나라가 앞서 있다. 심지어 앞서 있다. 네. 왜 미국이나 다른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해서 굉장히 앞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네. 그렇지만 이제 실제 그것도 내부의 코어 기술들, IPCC라고 하는 쪽 안에는 핵심 기술. 교환기, CTI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을 수준의 엔진 구조 이런 것까지 만든 기업은 또 그렇게 많지가 없어요? 않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로컬에서만 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 완성도가 많이 올라왔지만 해외 많은 기업들이 어바야나 시스코나 뭐 인터랙티브 인텔리전스나 제네시스나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많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수준 정도로까지 만들려면 아직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도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노력하고 있고 점점 더 완성도는 높아지고 있다. 자, 생각합니다. 시스템 쪽은 그렇다고 보고 네. 서비스 쪽은 어떠세요? 서비스 쪽 분야에서도 사실 조금 우리나라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뭐냐면 콜센터 서비스에는 전화 서비스 이외에도 많은 그 CRM 쪽도 서비스도 있고 그렇죠, 하는데요. 그렇죠. 그다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콜센터 클라우드 서비스로 CRM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출시도 하고 다양한 응용 서비스들을 출시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글로벌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부분에서는 좀 해외 유명한 회사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게 사실이고요. 특히 대표적인 데가 뭐 세일즈포스 같은 회사들 거기는 뭐 CRM을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한다던가 네네.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뭐 젠데스크 같은 거, ERMS 같은 경우도 글로벌 서비스, 그다음에 설문만 하더라도 서베이 몽키 같은 네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그런 콜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한 분야만을 갖고서도 매출을 몇 천억씩 네. 조 단위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 콜센터 그러면 운영업체들도 지금 운영업체들이
직영도 하지만 아웃소싱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럼 아웃소싱 업체들은 어차피 이게 입찰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뭐 인력에 대한 아웃소싱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것들을 원청자들이 지금 얘기한 시스템이나 어떤 솔루션이나 어떤 서비스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네.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콜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지금 하신다고 했어요. 네. 클라우드 하셨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과 그 일반 구축형 방식의 어떤 차이들이 좀 있나요? 네, 보통 콜센터를 구축한다고 할 때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첫 번째가 구축형 방식, 네. 온프라미스 바이스라고 이제 하는데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도 부르죠. 임대형 방식. 임대형. 예,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방식이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축 임대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구축에서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구축형하고 똑같은데 돈은 임대 방식으로 받는 그런 몇 모델입니다. 년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왜 나왔냐면 이게 이제 보통 구축을 하고 싶고 규모도 크고 한데 비용 비용이 많이 지불을 들어가니까. 초기 비용 안 들이고 이제 월 베이스로 해서 쭉 임대 방식을 쓰고 싶은 그런 특별한 기업들 규모도 크고 네. 이런 금융권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서는 실제로 구축 임대 방식을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많지는 않지만 구축형 클라우드 임대 방식 그 다음에 구축 임대라고 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 세 가지가 네. 국내에서 이렇게 구축을 할 때 운영되는 그런 도입되는 그런 세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세 가지의 어떤 방식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브로드 CNS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그럼? 저희는 그 세 가지 모델 모두를 하고 있고요. 네. 이거를 저희는 이제 구축형 비즈니스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반반입니다. 클라우드 방식으로 하는 거를 저희 서비스 매출의 50% 정도를 하고 있고요. 네네. 구축형 방식이 거의 45%, 5% 정도가 구축 임대 방식입니다. 돈을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럼? 그렇죠. 이제 구축 임대 방식이 많이 진행이 되면 초기가 저희가 먼저 손 투자를 해서 되니까. 이걸 나눠봤기 때문에 사실 사업적으로 리스크는 좀 있죠. 리스크는 있어서 구축 임대 방식은 뭐 그렇게 활발히 진행된다기보다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공공기관이나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뭐 일반 기업에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저희는 그래서 세 가지 사업 모델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쭉 보니까 어떤 병원 쪽에 어떤 특화를 시켜서 지금 뭐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지금 우리나라에도 콜센터 IT 기업들 상당히 많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브로드 CNS만의 어떤 차별화 전략, 우리만의 어떤 차별화 전략이 있다 하면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는 저희 브로드 CN에서 차별화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프로덕이고요. 네. 두 번째는 서비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덕은 뭐냐면 저희는 그 보나 IPCC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 컨셉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LG 플러스하고 콜센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객사가 한 고객이라도 실제로 콜센터 업무가 부서 단위로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자면 위메프만 하더라도 대표 번호가 여러 개가 있고 업무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네네. 여러 기업들이 그런데 그런다고 할 때 이거를 마치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나눠서 네. 독립적으로 쉽게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예 엔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업무로만 쓰다가도 나중에 향후에 네. 새로운 부서에서 이런 콜센터 업무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쉽게 확장과 분리 독립이 가능한 형태의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저희의 확실한 차별화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사장님께서 개발한 브로드시에서 개발한 그런 시스템을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쓰다가 우리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 하고 다른 기업에서 들어와서 할 때 그게 매칭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보다는 보통 한 기업 내에서 뭐 예를 들자면
그룹에서 롯데그룹에서 쓴다 그러면 롯데그룹의 IT 회사가 네. 롯데정보통신이 있어요. A라는 계열사, B라는 계열사, C라는 네. 계열사에 통합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눠줘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형태 플랫폼이다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서비스가 차별화 전략인데 네. 다른 외부의 이제 IT 기업들은 대부분이 구축형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걸로 해서 LGU 플러스하고도 사업을 클라우드 컨택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보나 콜센터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서 네. 병원에 좀 특화되어 있는 콜센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계속 저희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게 네네. 저희의 또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차별화 전략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마켓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모든 분야를 다 잘할 수는 없는 거고 네네. 저희 같은 작은 벤처 기업에서 네.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뭐냐라고 해서 분야를 이제 저희는 쪼개봤는데 거기에서 저희는 이제 병원이라고 하는 분야를 네. 새롭게 발굴을 해서 네네. 여기 이 분야가야말로 저희의 블루오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 좀 집중을 했고 그 결과 삼성서울병원 그다음에 서울대병원까지 수주를 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보라매병원 등등까지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뭐 서울척병원, 고도일병원 네네. 그리고 이제 중소 종합병원 이외에도 의원급까지 성형외과 치과 이런 쪽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한 게 저희의 또 하나의 큰 차별화 전략이라고 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은 지금 이게 이제 구축 방식이 이제 어떤 임대 방식이나 아니면 구축 플러스 임대로 들어가든 네. 그럼 여기 이제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예약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는 병원의 어떤 예약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인가요? 아니면 콜센터 부분의 어떤 그 문의 그냥 일반 문의 전화인가요? 대부분이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병원 쪽에서는 진료 예약 쪽과 관련돼 있는 콜센터가 주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거기 안에는 일반 교환기, CTI 모든 그런 솔루션, 기본적인 솔루션이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뭐냐면 병원의 예약을 도와주는 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네네. 그게 저희가 진료 예약 업무 지원 솔루션이라고 하는 저희 브랜드가 닥터 매니저라고 하는 건데 질병으로 네. 어떤 의사 정보, 질병명만 치면 상담원이 빠르게 어떤 의사를 찾아주고 그게 또 캐파 여유가 많은 의사를 그럼 콜센터에서 얘기하는 KMS 지식 서비스나하고 비슷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키워드를 그게 넣으면 그 키워드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나오고 실제로 업무 매뉴얼 같은 경우도 거기다 다 등록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의사를 빨리 찾아줘서 예약을 지금은 시켜줄 수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그 시스템 안 쓰는데. 안 쓰는 데는 병원을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까 네. 큰 메이저 병원들, 즉 상급 병원이라고 하는 3차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콜센터라는 거를 전문적인 거를 아웃소싱도 주고 네네. 콜센터라는 건 장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지만 네네. 아주 전화 상담 예약 위주로 그리고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고 전화하고 녹취되고 상담원 분배해서 전화 예약만 받아준 형태로들 그러면 운영이 되고 전화 있고요. 예약만 받는 거죠? 아니면 전화 예약을 해서 스케줄까지 잡아주는 거예요? 스케줄까지 다 잡죠. 그러면 스케줄 잡을 때 일반 상담은 예를 들어서 제가 H라는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나 23일 날 몇 시에 어디가 아파서 그러면은 그 상담사가 의사를 찾아서 예약을 해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네, 질병으로 해서 질병명을 말하면 그 질병으로 지금 그 엑셀이나 이런 워드나 이런 자료를 찾습니다. 찾아서 찾는데 그게 오래 걸리죠. 구식 방법이네. 네, 구식 방법으로 현재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워낙 이제 의사들도 많고 과가 많으면 네네. 질병만 이야기했을 때는 상담원들이 전문적인 간호사가 아닌 이상은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질병 정보에서 어떻게 빨리 의사를 누가 잘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갖고서 찾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네네. 문제는 또 찾더라도 이 사람하고 이 매칭이 안 될 수도 사람의 있고. 캐파 정보가 의사의 캐파가 어디가 비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 찍고 들어갔다가 저기 찍고 들어갔다 하다 보면 통화 시간 점점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의 스케줄을 모르는데 그럼 또 전화를 하나요 그쪽에?
전화를 하지는 않고 이제 이쪽에 OCS라고 하는 거기 화면이 나와요? 있는데 거기에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한 번씩 계속 찾아 여튼 들어가야 돼요.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그러면 지금의 지금 대표님의 어떤 기업에서 지금 솔루션은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많은 병원들이 그냥 엑셀이나 단순하게 그렇죠. 찾는 방식에서 저희는 그걸 웹 기반으로 질병과 의사 선생님 이름과 그다음에 진료과 미리 다 정보를 넣어놔서. 다 등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질병만 치면 네. 질병과 관련된 의사들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자동으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OCS와 연계를 해서 그 사람의 캐파 정보가 가장 여유가 많은 의사들 순서대로 소팅이 돼서 상담원이 가장 위의 순서대로 뭔가 찾게 되면 최대한 빨리 상담 예약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런 업무를 도와주는 지원 솔루션을 도입하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보통 이제 상담원들이 업무 교육을 받고서 실제로 상담 업무에 투입되는데 보통 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네네. 3개월 정도 걸리는데 네. 이런 것들을 대폭 뭐 1, 2주 만에 투입한다든가 심지어 빠르면 3일 만에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일단 통화 시간도 줄어든 것도 있지만 네. 업무 투입, 교육 후 업무 투입이 빠릅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메리스 사태가 네. 벌어지게 되면 상담센터 이직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랬을 때 재교육을 받고 다시 투입하는데 네. 3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네. 병원의 매출에 엄청난 그렇죠. 예약 응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출 이제 하락이 되는데 네. 이것들을 이런 전산이 잘 돼 있으면 상담원들에 대한 이직률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업무도 그리고 빨리 투입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에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병원 예약 시스템이 차별화되어 있다. 다른 시스템과 엑셀로 찾아서 이렇게 일일이 찾아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시스템 중에 미리 다 넣어놔 있기 때문에 중요 키워드만 치면은 나와서 찾아가는 게 어떤 차별화가 되어 있고 또 지금 아까 이제 삼성 서울병원과 그 다음에 서울대학 병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와 도입하기 전과 어떤 차이가 있고 병원에서 어떤 또 얘기가 있나요? 네. 삼성 서울병원을 할 때는 이제 크게 그 추진 목표가 있었습니다. 몇 년이나 되셨나요, 거기는? 2014년도에 10월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진행했었고요. 네. 거기는 크게 추진 목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ARS를 없앤다. ARS를 없앤다. 그게 이제 큰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통 이제 환자들이 예약을 할 때 뭐 건강검진은 1번, 또 진료 예약은 2번, 그렇죠. 그리고 어디는 뭐 몇 번 누르고 들어갔더니 또 뭐를 눌러야 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획기적으로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3초 이내 받기 운동을 했고요. 3초 이내 받기 그런 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멀티 채널이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화로만 예약을 받는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모바일을 통한 뭐 1대1 또는 톡 상담, 네.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이런 것들까지 채널을 다양화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획기적인 거였던 거는 이제 처음에 진료를 보기 위해서 전화 예약을 할 때 전화가 오자마자 이 사람이 신환인지 아닌지를 자동으로 판단해서 신환 전담 그룹으로 빠르게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신규 환자? 신규 환자인 경우에 병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객들인 경우에 거의 VIP급 대우로 빨리 연결하도록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신환율이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 그러면 있었습니다. 이거를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에 네. 어떤 매출액 비교나 아니면 업무 능률이나 이런 것들 비교를 병원에서 혹시 했었나요? 해봤나요? 그렇죠. 네. 해봤더니 어때요? 아무래도 전화는 많이 받고 바로바로 연결해 주니까 통화 시간은 좀 짧아질 거고, 네. 해서 조금 어떤 그런 KPI는 좀 올라갈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어떤 이게 매출하고 연결돼서 이런 것들이 정확한 제가 이제 매출 지표까지는 병원 내에서 뭐 밝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 도움은 줬다. 도움이 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해피콜이라는 걸 합니다. 해피콜은 이제 왜 하냐면 그 우리가 예약을 하게 되면 하루 전날 문자가 오거나 그렇죠. 또 이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전화 안내를 해주는 상담원들이 고정적으로 몇 명씩 있으면서 아웃바운드 전화만 해피콜만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워낙 많은 고객들한테 전화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들어갔던 거를 이제 자동화했습니다. 해피콜 ACS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오토콜링을 해서 안내를 해주다 보니까 네. 그 아웃바운드 상담 전담이 인바운드 업무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응대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높아졌죠. 되고 아웃바운드는 또 예전에 적은 인원으로 해피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신안에 대해서만 일부만 했다면 이제는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확대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부도율이 낮아지고 해피콜을 많이 하게 되면 실제로 예약 부도율이 낮아지거든요. 한 만큼 낮아지기 아무래도.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동화함으로써 해피 부도율을 좀 낮췄다. 요즘 이제 효과가 병원뿐만 아니라 식당들도 그 노쇼 네. 보도율 때문에 상당히 매출에 지장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신뢰와 어떤 단계되고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인식 개선이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케일러가 앞뒤에 다 비워놨는데 이게 빵꾸가 나면 어떤 위약금이나 어떤 제재 조치가 없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네, 그러면 그런 보도율은 많이 방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뭐 좀 확인해 보면 신환에 대한 부도율 같은 경우는 이제 10% 미만대, 뭐 7%, 8% 이 수준인데 다른 병원들 같은 경우는 신환에 대한 부도율은 보통 보면 좀 낮다 해도 한 16%, 어떤 데는 20%, 거의 더블이네요. 다른 데 어떤 좀 그런 데는 25%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부도율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더 많이 낮아지고 또 생산성도 향상되고 네 그런 효과가 좀 있었죠. 병원도 이제 데이터가 환자들의 어떤 데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예약 서비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 홀수 짝수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받게끔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병에 걸렸을 때 지출하는 돈과 예방을 해 지출하는 돈이 훨씬 더 적게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럼 병원에서도 지금 우리 환자들의 어떤 지금 뭐 큰 병원들이야 사실은 서울대나 서울 삼성병원이나 이런 데는 환자가 많아서 뭐 네. 골칫거리겠지만 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간을 줄어들고 또 환자에 대한 어떤 신뢰를 형성이 된다 하면 노쇼도 없을 거고 네. 또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국민 건강에 많이 지원을 주지 않으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병원 예약 서비스, 예약 시스템 지금은 이제 서울 삼성하고 서울대학병원 네. 또 다른 병원들도 있나요? 지금 이번에 보라매 병원에서 보라매 병원? 보라매 병원에서는 전체 콜센터를 뭐 교체하는 건 아닌데 네. 거기서는 지금 그 부도율을 낮추기 방지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저희가 SMS MO 서비스라는 거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예약 문자가 가게 됐을 때 예약 문자에 대해서 보통 내가 문자를 받게 되면 예약을 취소하고 싶거나 변경하고 싶을 때 보통 콜센터로 전화를 합니다. 네네. 이럴 때 이제 콜센터에서 빨리 받아주면 괜찮은데 안 받아. 통화 중이거나 못 받으면 이 사람이 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안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착안해서 저희가 전화를 안 하면 전화를 안 하고 간단하게 몇 시에 예약돼 있다? 메시지로 예약돼 있다 이제 받은 거에 대해서 답장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날 예약 변경해 주세요. 또는 예약 취소라고만 쳐도 그 문자가 바로 병원으로 가서 병원에서는 그거를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 이런 것들을 현재 보라매 병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병원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극장,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음식점, 네. 호텔, 네. 그 다음에 항공사는 위약금이 10%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것 같고, 네. 위약금이 없는 데들은 전화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서비스를 좀 폭넓게 분야별로, 네. 사실은 전체 시스템 하지만 그런 어떤 노쇼가 생기지 않게, 네. 그거를 좀 하면은, 네네네. 응용을 할수 있죠. 다방면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네요, 그럼.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그런 공백들을 좀, 이건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나요? 사회적 네. 비용? 사실은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지금 버리는 비용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그걸 좀 연구를 하시면, 네. 그거는 뭐 연구할 게 없이 조금 자르면 될 것 같아. 네,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해서 그게 뭐 특히나 이제 그런 게 필요한 분야가 이제 요식업 쪽 분야, 뭐 예약을 필요로 하는 데는 또 많이 필요하겠죠. 전에는 이제 요식업들이 이게 지금 뭐 메뉴판에 딱딱 누르면 이제 터치폰에서 메뉴 금액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카드가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약 서비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 하면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에 연결시키면, 네네네. 업체에서는 비용을 조금만 들여서, 네. 뭐 한 달 사용료 뭐 얼마 받겠어요. 네. 대신 이제 전국망으로 펼쳐지면, 네. 우리 회사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보세요. 그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왜냐하면 미리 내가 내일 예약을 했으면 오늘 정도 뭐 예약 문자 간다든지 고객님은 내일 몇 시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변동이 있으십니까? 라고 해서 네. 문자로 받을 수 있게. 지금은 그렇게 시당은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안 하죠. 안 하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안 가고도 전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절감료가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서비스가 또 어디에도 응용될 수 있냐면, 뭐 AS를 받다거나 배달을 하다가 파손이 됐다던가 이럴 때 그런 거를 찍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고객센터로 그냥 바로 문자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사진까지 첨부가 돼서 네. 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좀 있죠. 네. 자, 알겠습니다. 여튼 조금 더 이제 사이드로 빠졌는데. 우리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병원에 대한 예약 서비스의 장점, 또 우리 회사의 차별화, 이런 것들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지금 혼란한 지금 경제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슈가 굉장히 큰데, 그동안에도 계속 저성장으로 왔습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도도 3% 미만이라고 하니까 저성장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장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이런 IT 쪽이나 아니면 우리 콜센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견해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저성장으로 가면서 어려워질수록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사실 위축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저희는 작년에 그걸 경험을 했었고요. 작년에 저희는 이제 삼성서울병원 하면서 메르스라고 하는 사태를 직접 저희는 이제 부딪히면서 병원 쪽에서 투자를 전체 보류를 하고 그런 어려움을 직접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느낀 거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 콜센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확대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업들도 좋고 저희 같은 IT 기업도 좋은 모델이 바로 이러한 클라우드 모델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콜센터 분야에서만큼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서 국내를 넘어서서 이제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까지 진출을 해서 이게 꼭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시스템 개발하면서 어떤 이런 구축이나 이거 하면서 우리 정보 보호를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런 것들 상당히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많습니다. 지금? 특히나 콜센터 쪽의 구축 방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클라우드 방식에서도 마찬가지고 워낙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래가지고는 외국도 그러나요? 외국은 더 하죠. 외국은 더 하고요. 저희 고객 중에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글로벌 스탠다드 보안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거를 100% 클라우드 서비스에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준수하기 위해서 많은 또 개발을 하고 또 많이 배우게도 되고 그렇고요. 아무튼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퍼블릭한 공간에 우리 데이터가 거기에를 경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중간에 따먹을 수 있어. 중간에서 이게 어디로 유출이 된다가 이런다 하면 이 서비스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시면서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거 없었고요. 특히나 저희가 이제 LG 플러스 하고 하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그다음에 삼성과 하는 그런 구축 모델을 통해서 그러한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들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보안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00% 수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R&D 투자를 했고요. 거기에 100% 만족한 그런 솔루션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이 경제 자체가 지금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언제는 경기가 좋았냐. 계속 안 좋았다. 근데 긍정적으로 새로운 걸 뭔가를 개혁을 해야 되고
뭔가 변화시키려 노력을 해야지 되지. 네. 항상 배고프잖아요. 네. 기업하는 사람들은 월급 주고 나면 금방 돌아가면 또 월급 줘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연구와 노력과 이 경영자가 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혹시 지금 이제 자제분이 몇 분이나 되시고,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 어떤 성장하기를 바라고, 자, 이제, 요즘에 청년 일자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업을 하시는 사장님으로서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일이 있나? 첫 번째는, 자제분하고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커졌으면, 네. 에 대해서. 네네네. 저는 큰 딸, 중학교 2학년이 큰 네네. 딸과 그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이 아들, 중이가 제일 무섭다고 하던데. 네, 일녀를 두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큰 딸이 지금 중학교 예중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 예원학교를 다니고 네네네. 있는데 네.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공하고 있어서 무엇보다 이제 본인이 어린 나이에 전공을 시작을 해서 네. 이제 하고 싶어서 접어든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뭔가 자기 이름을 좀 알릴 수 있는 네네. 좀 아티스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대부분 워낙 그 길이 어렵기 맞아요.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훨씬 많죠.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꼭 그렇지 않고 자기가 세운 목표이기 때문에 즐길 줄 아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남들한테 좀 배려를 할 줄 아는 그런 착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네.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은 뭐 첼로가 취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첼로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취미로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이고요. 아, 그리고 이 아이는 저는 뭐 경영자로서 뭔가 네.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서 뭔가 사회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기업을 일구고 그래서 뭔가 좀 성공할 수 있는 남자로서 뭔가 야망과 포부도 좀 있고 그런 아이로 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이 둘이 있는데 어떤 예능으로 네. 바이올린하고 이제 첼로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집안에 누가 혹시 그쪽에 타고난 소질이 있나요? 사모님?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네. 우연찮게 이제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네. 우연히 이제 그 바이올린 학원에서 하게 좀 돼서 우연한 기회에 하게 돼서 근데 우리 아이들 두 분이 자제분들이 네. 어떻게 저기야 돼요? 적성에 맞아서 잘 열심히 하고 있나요? 네. 뭐 전공을 결심하기까지는 뭐 쉽지 않았는데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결심을 해서 이제 그걸 본인이 네. 스스로 결정을 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정한 거라서 지금은 스스로 열심히 하니까 너무 기특하고 다행입니다. 그 스스로 결심해서 스스로 잘하면 네.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제 경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도 지금 마땅치 않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창조경제 하면서 이제 창업 쪽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자리가 없다. 또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 이게 미스매칭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또 우리 사장님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직원들을 지금 20여 분? 25명. 오케이. 25명을 지금 직원들을 급여를 주고 공헌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만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시청자의 이 청년을 또 취업을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조언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요즘은 창업에 대한 그 시장이 네. 좀 많이 좀 더 열려 있다, 열렸다고 보고요.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네네. 일자리 창출을 창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도 많이 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 분야에 좀 더 많이 도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스라엘 같은 창업 국가가 네. 좀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4차 혁명 시대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이제 왔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나라도
이런 젊은 친구들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서 창업을 실제로 하고 정부에서는 이런 창업을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돼서 선순환적으로 창업이 많이 돼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창업을 하지 않고 일반 기업에서 이제 직장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해주고 싶은 말이 네. 자기의 전문 분야를 빨리 찾아라. 네, 자기 그렇죠. 전문 분야를 빨리 찾아서 그 분야에서 정말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뭐 1년, 2년 만에 회사를 옮겨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뭐 급여가 좀 더 뭐 나은 쪽으로 그렇게 쉽게 옮겨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실하게 한 분야에 좀 더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중과 네. 열정이 필요하겠죠. 열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이 그거는 뭐 우리 아이들 내가 탓하고 싶은 것 같고 기성세대들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키울 때. 그래서 아이들이 좀 열정을 갖고 노력을 할 수 있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은데 지금 이제 어떻든 저는 이제 경기가 좋으면 그거저거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취업할 수 있는데 또 생산직 가기 싫어하고 그렇죠. 그런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아버지 입장으로서 앞으로 회사를 많이 키워서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이나 우리 사장님 하고 계시는 또 사장님 개인적으로 어떤 향후 계획 과 더불어 마무리 인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브로드 CNS가 지금 국내 콜센터 그리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고 꼭 해외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서비스를 런칭하고자 하는 게 또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 또 아쉬운 거 있으시면 한 말씀 더 하시고. 네. 일단 뭐 멀리까지 여기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데 대전까지 와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박남 교수님과 같이 이런 진행을 하는데 게스트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시간을 빌어서 많은 분들하고 찾아뵙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이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쪽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콜센터 산업에서 뭔가 좀 더 기여가 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회사로서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꼭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멀리 서울에서 여기까지 출연해서 병원 발전과 또 우리 청년들에 대한 또 기업에 대한 앞으로 어떤 포부 이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차두선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이 브로드 CNS가 더욱 발전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도 전국에 100만 명 이상이 시국선에 동참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번 주는 150만이 서울에 총집합해서 이 혼란한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국민의 소리를 한 목소리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 힘없는 국민 더 힘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세계 여행 전문가 전희관 교수를 초청해서 우리나라 문화와 교육, 음식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